200여 년 동안 자유를 누린 미국인들, 지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유명 좌파 페미니스트인 나오미 올프는 미국은 우리 눈앞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범기입니다. 오늘은 탕진위안의 칼럼 내용을 위주로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식 전체주의 정부에 관한 화제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미국인, 특히 온건한 좌파는 현재의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제는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과연 미국의 전체주의가 출현할 수 있을까요? 200년 넘게 자유를 누렸던 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전체주의 포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각자 견해가 다르겠지만 다음에 언급하는 내용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현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최전선입니다. 미국 작가 나오미 올프는 지난달 22일 폭스뉴스 앵커인 터크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우리의 눈앞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보수파였다면 이런 발언을 해도 전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프는 베테랑 좌파이자 지난 30여 년간 중국 골수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고 또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울프가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점들은 아주 놀랍기도 하고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우선 그녀는 미국은 중공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폐쇄 과정에서 경찰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는 이것은 당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주 정부의 봉쇄 조치가 많은 기업들을 무너뜨렸고 수정헌법 제1조가 부여하는 집회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해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도 없게 했고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동의 자유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울프는 다양한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지닌 미국 시민들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충격과 공포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기업 권력과 정부 권력의 합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는 1920년대식 전체주의 파시즘의 특징이라고도 했습니다. 울프의 이 같은 발언은 좌파적 사람의 발언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사실 울프는 지난해 11월 9일 대선이 끝난 직후 바이든이 봉쇄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나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발언이 있습니다. 울프는 파시스트 미국으로 가는 10개 단계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잠재적인 폭군이 민주주의 제도를 끝장내려 할 때 총 10단계를 거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프의 기준대로라면 지금 미국은 10단계 중 몇 번째 단계에 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미국은 지금 10번째 단계, 즉 법치 종식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10개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내부나 외부에 무서운 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위협자나 적에 대응하기 위해 법 이외의 감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는
깡패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고발을 독려하고 5단계는 시민단체 몰래 잔입해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6단계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지도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구금하고 석방합니다. 7번째 단계는 비협조적인 중요인물, 특히 학자, 학생, 교수를 공격합니다. 8단계는 언론을 통제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진짜 뉴스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9단계는 반대 의견을 반역으로, 비판은 간첩으로 규정하고 마지막 10단계에 와서는 법치를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10개 단계를 현재 미국에 적용시켰을 때 미국은 과연 몇 단계일 것 같습니까? 1단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극좌파는 두 부류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보이는 궁극적인 적, 즉 이전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극좌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자유관념의 기초와 민주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깡패단체를 만드는 3단계와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도록 독려하는 4단계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곳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안티파 조직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BLM 운동을 떠올릴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어 공격하고 억압하고 악마하고 심지어 임마음까지 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화제가 됐던 취소 문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처음 등장한 이 취소 문화, 캔슬 컬처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생겨난 손절 문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혐오나 차별적 행동을 저지른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당신은 삭제됐어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시다발로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이것은 사실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편집자들은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 공갈, 협박, 입막음 등의 박해가 순식간에 문화라는 외투를 걸치게 됐습니다. 미국인은 전체적으로 8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통제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 시점은 누구나 알만한 한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의 하드디스크 스캔들이 터졌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많은 주류 언론이 진실한 정보 제공을 봉쇄하는 것을 경험하고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9단계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를 반역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한데 이제 미국인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단계는 법치주의 종식입니다. 울프는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선거 관련 일련의 소송을 무더기로 기각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집회의 권리, 예배의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대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은 모두 미국의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법은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결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 현실이 이처럼 변질됐고 울프와 같은 대표 좌파들조차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흐름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극자 아젠다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웬만한 좌파 인사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지경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울프와 같은 좌파 이런 움직임은 결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없거나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울프가 제시한 이 10단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단계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잘못된 변화를 순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체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형태인 줄 여기게 만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이 확실히 존재하는데도 이는 단지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특별한 시기의 상황이고 단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별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전체가 전체주의 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본격적인 전체주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전체주의 시대에 진입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조건이 성숙되고 사람들이 극자 어젠다에 익숙해지면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울프의 10개 단계는 제3의 물결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역사교사 론 존스가 했던 유명한 실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실험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그때 미국은 좌파 사조가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존스가 진행한 이 실험의 대상은 바로 그의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실험 목적은 학생들에게 파시즘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실험은 미국 사회를 경악해 했습니다. 당시 존스는 불과 5일 만에 자유분방하던 미국 고등학생들을 나치 돌격대나 문화대혁명, 홍위병 같은 광적인 집단이 되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한 학생이 교사 존스에게 던진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어째서 독일 시민들은 홀로코스트를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농민도 언행원도 교사도 의사도 소용소에서 일어난 참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존스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학생들이 파시즘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도록 나치의 전체주의를 재현하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게임 형식으로 시작됐고 존스는 우선 이 운동의 모토를 제기했습니다. 규율을 통한 힘, 공동체를 통한 힘, 행동을 통한 힘, 그리고 긍지를 통한 힘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모토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결은 바로 힘이다라는 구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은 총 5일간 진행됐는데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미션을 정해주고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바르게 앉기, 질문할 때 일어서서 하기, 말끝마다 존스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간단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둘째 날에는 학생들이 항상 나치의 경례와 같은 경례를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하도록 의무화했고 학생들은 이 명령에 모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셋째 날에는 학생들에게 회원증을 만들어주고 현수막 만들기, 비회원인 학생의 출입을 맡기 등 특수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때 규칙을 못 견뎌한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존스에게 일러 바치게 하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넷째 날에는 존스는 이 실험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실험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은 이미 무서울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다섯째 날, 실험 마지막 날에 존스는 학생들에게 지금 이 운동의 지도자가 나타나신다. 그분의 위용을 잘 지켜보라고 말하며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지도자는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왜 독일 시민들은 나치즘을 막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케 한 실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전체주의 체제의 몇 가지 고전적인 수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권위를 세워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키고 밀고 하여 사람들 사이의 신뢰감을 파괴하고 반대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공포로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발언권을 독점하고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세뇌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가는 수법입니다. 존슨은 5일 만에 작은 원자화된 사회, 다시 말해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회를 현재 미국 사회와 대조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온 울프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척,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봉기 이슈타파가 추천하는 에포크타임스 무료 구독 신청하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